뭐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공안이라고 하니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갔는데 안 한 것인지 아예 안 간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 글의 작성자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고 확인된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어제는 제 아내를 대신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고 더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윤 후보의 1분 사과에는 하찮은 실수를 트집 잡은 언론과 여론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개사과 시즌2로 마무리된 윤 후보의 억지 사과는 오히려 김건희 씨 허위 경력에 대한 검증 요구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특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오전 서울 한 병원에서 그 코로나19 부스터샷 맞았죠? 그러면서 이 부동산 문제가 워낙 뜨거워서 그런지 관련한 어떤 정책 행보는 쭉 이어가시대요. 네, 우선 뭐 지난 네. 주 초에 코로나 팬데믹 저희 대한민국의 5차 대유행을 네네. 걱정해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 발표할 때 소상공인에 대한 선 지원을 약속했고 이후에는 그 백신의 국가 책임제를 얘기하면서 네. 3차 부스트샷을 많이 이제 모든 분들에게 권장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네. 어제 본인도 직접 그 3차 접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모든 선거 운동도 그 메타버스였습니다. 매주 현장을 다 다니면서 민생 현장을 챙기던 그 선거 운동 과정도 다 생략하고 네. 앞으로의 과정은 아마 한 3주 정도의 국가의 뭐 전체 거리두기 제한, 불편한 멈춤 파열이 지금 현상들을 노출됐잖아요. 그죠? 네,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실천한 것이고요. 뭐 저희 국민들도 지금 저도 그렇고 다들 부스트샷에 대한 접종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봐집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어제가 생일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12월 지지자들 18일. 와가지고 꽃다발도 전해주고 그러대요. 예, 모자도 씌워주고 했는데 네.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생일 때 출근을 못하고 글쎄요. 징계 처분 중에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정직 2개월 추미애 장관이 처분을 내렸던 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확정이 돼서 직무에서 배제가 됐고요. 그런데 24일 날 작년 12월 24일에 법원에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25일 날 복귀를 하게 되는 그런 네. 일이 있었죠. 어제 윤석열 그 후보가 선대 그 청년 보좌역 공개 모집 그 현장에 갔잖아요. 네. 갔는데 이 청년 장관도 많이 배출하겠다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진짜 요즘 청년들이 관심 있는 게 공정이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뜨거운 부인 그 김건희 씨 허위 이력 관련해서 이게 노코멘트 하겠다 입장을 냈어요. 이게 어떤 배경입니까? 네, 그저께 네. 후보가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허위 이력 기재와 관련한 사항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본인이 부르짖었던 어떤 가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런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개별적인 의혹에 대해서 네. 허위 이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다 보면 어제 사과랑 뭐 결이 다를 수 있다거나 어떤 특정한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게 다르다거나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네. 중요시하는 것은 사과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고 어떻게 얼마나 공감을 하면서 국민들의 감정에 공감을 하면서 사과를 하느냐는 것이 중요한데 개별 의혹에 대한 흥미 위주의 어떤 보도 이런 관행에 일일이 답을 하다 보면 그 꼬일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 A4용지를 메모해서 읽고 떠나셨잖아요. 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캠프 안에서 다 논의되고 정리가 돼서 움직이신 겁니까? 그렇죠. 후보 네. 물론 뭐 후보의 일각에서는 또 캠프 내에서도 몰랐다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서요.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옆에서 조언을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가족 관련한 일이니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참모들과 협의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네. 민주당 선대위는 윤 후보 그 어제 발언에 대해서 뭐 사과까지 했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오만한 태도다 이렇게 지적을 했대요. 저희가 개사과 2 시즌 2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사과라는 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관점 포인트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진정성을 담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네. 제일 처음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나요? 지금까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제일 처음 있었던 사과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 발언을 두고 사과를 요청했더니 개 사과, 개나 줘버려라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연속되는 과정 속에서 김건희 씨의 의혹이 불거진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그것을 마치 기획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윤석열 후보의 그 태도와 지금까지 보여준 그 사과의 모습이 결코 진정성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결국 이제 진정성 문제인데 김건희 씨가 향후에요 직접 사과라든가 뭐 해명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후보 배우자가 갖는 지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후보자라고 하면은 당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니까 당의 지원도 받고 또 당에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겠지만 후보 네. 배우자는 솔직히 어떤 지위에 있는지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 후보 배우자가 나와서 뭔가를 밝힌다는 것도 네. 좀 어색해 보여요. 본인 당사자한테 제기되는 문제이니까. 그러니까 당사자인데 네. 당사자에 대한 얘기를 네. 후보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후보를 통해서 이제 사과를 드린 것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네. 아까 잠깐 그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사과의 신속성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빨리 하면은 시원해 보일 수 있는 게 있지만은 제대로 사과한다는 의미, 즉 사과를 어느 정도까지 잘 상황을 알고 나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저희가 뭐 사과를 제대로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사과를 알고 정말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린 것이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바로 사과한 다음에 벌써부터 또 다른 의혹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사과는 껌껌이 사과를 계속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이대명 네, 남 대변인 입장 어떤가요?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요구는 저는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다루는 윤석열 후보의 자세이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그 출마 순간의 그 공정이라는 기치가 지금 현재 내로남불로 비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출마를 할 때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면서 맞서면서 이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상식과 법치를 이루겠다라고 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언급하신 것처럼 검찰총장 당시에도 징계 2개월이 타당했고 직무 배제가 타당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것이 윤석열 후보의 정치 명분, 정치 입문의 명분이 사라진 것이고 이후에 지금 김건희 씨 자신의 배우자에게서 불거진 경력 허위 이력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전에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 그리고 검사 시절에 2007년 뭐 신정아 사건도 그렇고 지금 현재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조국 전 장관의 일가족에 대한 문제들, 정경심 교수의 실형 뭐 이런 부분을 수사 지휘했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자신의 일, 자신의 배우자의 일은 아예 언급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징계처분 각하 판결 관련해서는 내용이 징계처분이 옳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검찰총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 판결이 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걸 자꾸만 이게 인용이 안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다툼의 여지들이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다툼이 시댁에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정도 판단해 줄 한번 것이라고 판결문을 잘 저희는 보십시오.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지금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건희 씨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계속 지금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삼성 미술관 전시 전력이라든가 뭐 게임 산업협회 거기에 또 국민의힘도 아니다 그게 맞다라는 그 공식 입장들을 내고 있는데 이게 뭐 진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문제 제기하는데 여전히 할 것이 계속 많이 있는 겁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윤석열 후보를 제대로 도와주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한 사실 접근을 하고 팩트에 입각한 부분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김재원 지금 전 최고죠.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직책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전 의원님은 제목을 근사하게 하려고 이력서를 그렇게 쓴 것이다. 김건희 씨가 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민주당에서 실제적으로 허위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짜로 뭐 팩트 체크 없이 이런 논란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의 김건희 씨의 이력에 활용됐다라고 봐지는 게임 산업협회의 재직 증명서 자체가 허위 발급인지 아닌지, 허위 문서가 아닌지는 현재 게임 산업협회에 가서 다시 발급을 해서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것이 심각하게 뭐 공소시효 논란들을 계속 일으키고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배우자의 이력이라는 것이 검증이 되는 이유가 이 이력 하나하나가 계속 쌓여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교생 실습을 끊임없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교생 근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국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부터 제가 볼 때 방어 논리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국민의힘 선대위에서의 주장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이력서 하나 쓸 때 자신의 그 이력 기재 사항이 허위 이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쌓아온 이력 하나하나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입장은 어떤가요? 이에 대해서? 허위 이력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력상의 그 기재 사항이 사실관계와 어느 정도 사소하게 달라져서 예를 들어서 교생 실습을 근무라고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서 사과를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되게 큰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게임 산업 협회에서 근무를 했냐 안 했냐 여부를 가지고 지금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위조됐다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댁에 가면 또 받아놓은 다른 경력 증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1년 번호 형식이나 이런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번호는 다르고요. 그렇다 하면 위조를 뭐 2장씩은 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또 두 네. 번째는 그럼 진짜 일을 한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게임산업협회가 연합회 형식으로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존속한 기간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때 일했던 분을 이 김건희 씨가 본인의 강의에 초청해서 강연자로 모신 적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일했던 분들이 김건희 씨를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자꾸 범죄화시켜서 뭐 경력증명서가 위조됐다느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 이랬다고 얘기하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너무 입수한 과한 얘기입니다. 재직 저희가 증명서는 똑바로 제출되어 있는 증명을 하고 서류를 있어요. 받아서 그것을 확인한 이게 그럼 것인데 양측이 서로 공방이라면 이게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됩니까? 뭐 수사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을 해야 돼요? 저는- 계속 정치적 공방으로만 가나요? 저는 다른 분도 아니고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부인이자 배우자이자 영부인이 될 수도 있을 그런 후보 자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때- 것이고요. 수사를 통해서 네.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요. 그 열린민주당이죠. 김미겸 의원이 그 김건희 씨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윤석열 후보의 그 선거법 위반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이게 뭐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이게 공직선거법 250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제가 우리 윤희석 특보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까지 걸면은 네. 대선에 나갈 수 있는 후보가 몇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조항을 잘 보면요.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250조에 보면 쭉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당선될 목적으로. 그 전제가 있죠. 당선될 목적. 당선될 목적으로 하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조항이 이 법조문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부일 텐데 당선될 목적으로 예를 들어 시간 강사를 언제 했고 이거를 얘기한다는 것이 이체 맞겠습니까? 지금 김의겸 의원은 왜 이 부분만 도드라져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김건희 씨 의혹 관련한 보도 과정에서도 그 취재한 기자도 부인하고 있는 사항을 막 부풀려서 공격 소재로 삼고 또 성형 인생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배우자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네. 인격 살인을 아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현직 의원 아니겠어요? 또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기자 생활 오래 했고 정치에 있어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당선의 목적을 가지고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의 허위 조작 뭐 이런 위조의 의혹이 있는 이 문제 사안을 두고 관흥 클럽 토론회에서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부분적인 허위 사실이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뭐 허위 사실은 없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셨고 시인을 했다고 봐지고요. 그와 더불어 김건희 씨가 직접 얘기를 했던 수상 이력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상 이것이 죄라면 죄입니다.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를 말로 시인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저는 이 지금까지 이력에 다 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 본인들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직선거법에 걸리나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죠. 지금 현재 아니라고 당선될 말씀할 목적으로? 수, 예, 뭐 당선의 네. 목적이 윤석열 후보가 공정을 내걸고 사실상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 그 불법 도박 의혹을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윤 후보 캠프에서 이 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역시 가족의 일입니다. 네. 가족의 일, 후보 본인의 일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장남에 대한 일을, 아들에 대한 일을 거론한다는 것이 뭐 썩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좋은 호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다만 가족의 의혹에 대한 검증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서상.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김건희 씨 얘기와는 또 달라요. 김건희 씨 얘기는 한 15년 이상 전에 이력서 기재와 관련된 얘기고요. 지금 이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된 얘기는 현재 진행형인 범죄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만 29세잖아요. 젊은 분입니다. 지금 젊은 분들의 상황이 굉장히 절박한데 이분이 어떻게 한가하게 도박을 하거나 또 다른 일탈행위를 하고 있었냐. 대선 후보의 아들이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죠. 네.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사과를 했죠. 수사 관련에 대한 입장도 내놨는데 지금 선대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뭐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아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 또래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 29세, 30세라고 하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검증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대통령직이라는 굉장히 막중한 선출직에 임하고 있는 아버지를 둔 관계 때문이지요. 네. 근데 안타깝긴 하지만 본인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즉각 사과를 했습니다. 그곳에 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처벌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사과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사과와 이재명 후보의 사과 태도 논란이 되고 나니 국민의힘에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며 뭐 증여된 돈들에 대해서 의혹을 뭐 도박 자금과 연관 짓는 네. 그런 또 후속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19년에 두 아들에게 똑같이 5천만 원씩 증여를 했고요. 그것은 2020년에 관보에 게재를 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가 책임질 수 후보자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말씀하신 아들 그 예금액이 최근 급증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그 뭐 합당한 증여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만약에 하고 그 있습니까?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 그 증여가 되지 않습니까? 세금 내지 않고 가능한데 좋아요.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치더라도 그럼 그 돈을 도박했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500 얼마를 땄다 하는데 500을 따기 위해서는
도박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을 했어야 되느냐는 거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예금이 이렇게 많이 늘었네 해서 이거는 뭐냐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 부분 하나하나 떼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도박 이런 얘기가 없었다면 굳이 저희가 장남에 대한 이 합법적인 증여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도박이라는 것은 돈을, 금원을 도박장에 투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고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 청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청년에게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잣대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퇴직금 50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이 어디에 쓰였든 그 책임을 다 질 것이고 수사 당국에 수사를 실제로 의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셔서 더 이상 그 내용을 더 파고 들어가서 마치 이제 네거티브의 요소로 사용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치 혐오를 일으킬 정도의 그런 정쟁의 요소로 사용되는 것은 좀 외격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불법 도박에 이어서 뭐 마사지업소 출입 후기에 대해서도 문제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네. 네티즌 수사대가 그것을 찾아서 네. 막 이렇게 커뮤니티라든지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참 충격적이잖아요. 또 그런 데 가시는 분들만 쓸 수 있는 은어를 사용하고 건수도 200건이 넘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긴 갔는데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라든지 이런 식의 자꾸 막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신속하게 사과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거냐는 거예요. 껌껌이 사과를 할 거냐는 거예요.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사과하는 게 좋고 그래서 진정성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은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논란과 함께 과연 이게 닉네임인데 그 정보를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 보이네요. 네, 뭐 충분히 그런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도 네. 하지만 이것이 저희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네.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와 그 아들 본인이 스스로 사죄하는 마음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한 발짝 나가는 부분은 저는 그건 뭐 국민들 여론이 어쩔 수 없지만 그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와 맥을 같이 합니다만 이 기획설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의 공작 또 여의 각본 뭐 여러 이제 뭐 유튜브 상에서도 여러 공방들이 있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시작부터 계획을 했다. 이거는 증거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서로 입장이 같다고 봐요. 대선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보도 이후에 나온 민주당 또는 여권 인사들의 행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김의겸 의원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가 나오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의적인 얘기를 섞어서 정치 공세를 합니다. 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증명이 안 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생각을 안 했으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처음부터 이거를 보도부터 시작해서 기획을 했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아요. 네. 남 대변인 입장은요? 저는 이 윤석열 후보가 이번 김건희 씨에 대한 건만 기획설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미 자신에게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 고발사주 문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선거 개입이다, 정치 공작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치 현장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작처럼 보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여러 번 확인을 했고요. 네. 이번 김건희 씨 사건에 있어서는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또 함께 자신이 기획서를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보면서 김건희 씨의 사건이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뭐 의혹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언론 YTN이었죠. 인터뷰를 통한 이후에 이렇게 일파만파 사건이 커진 것을 저희가 어떻게 기획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정치인의 한 사람이 됐고 그리고 대선 주자가 아니라 이전에 검사 네. 모습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